안녕하세요. 소아시아년 병인 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밀가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밀가루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혈당, 그리고 인슐린 과다, 또 복부 비만, 또 대사 증후군 이러한 그 순환고리로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밀가루가 안 좋은 것 중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밀가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글루텐입니다. 네. 이 글루텐은요, 그 밀가루뿐만이 아니고 이 곡식류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물 속에서 계속 주무르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끈끈한 덩어리가 남는데 이것이 바로 밀 단백질인 글루텐입니다. 예. 그 밀가루는 보통 이제 90% 정도가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요. 또 10%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백질 중에서 바로 한 80% 정도가 글루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잘 뭉치고 끈끈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빵 있죠. 이 빵 만들 때 이 효모의 작용으로 공기가 발생해도 그것을 잘 감싸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이렇게 하고 또 면을 뽑을 때 있죠. 이때도 가늘고 길게 만들어주는데 작용하는 것이 바로 글루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곡식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는 한데 왜 밀가루에 들어있는 것을 꼭 찍어서 좋지 않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건 밀밭이죠.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밀가루는요, 그 키를 좀 작게 해서 이 밀 이삭이 잘 눕지 않고 또 알곡이 많이 차서 수확량을 늘리고 또 추위와 병충해에 강하고 또 음식 만드는데 더욱 유리하게 찰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듭해서 유전적인 개량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속의 글루텐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바로 이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이 소장에서 발생하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주 증상이 체중 증가 또는 체중 감소 그리고 설사인데요. 이 셀리악병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그득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바로 글루텐에 민감한 체질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단백질은 밀가루 전체의 1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글루텐이 80%, 또 비글루텐 단백질이 20%입니다. 그런데 이 비글루텐 단백질이 또 문제가 돼요. 이것들이 천식이나 피부 발진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쉽게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또는 만성 설사 또는 변비 환자가 밀가루를 끊으면서 증상의 호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제가 평상시 임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스트레스도 없고 비교적 건강 관리를 잘 하는데도 만성 피로, 설사, 변비, 피부염, 천식 등이 있거나 갑자기 살이 찌고 똥배가 나오는 등 또 당 수치가 올라가는 등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줄여보시기를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약을 먹을 때도요, 밀가루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밀가루 어때요?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하지만, 밀가루 음식을 먹고 무엇인가 부담스러운 증상들을 느꼈다면 오늘부터 당장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